2025년 한반도가 깊은 어둠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이 오면 하늘이 운명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 민족의 운명이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된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적 불안이 깊어지는 가운데 예언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의 예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당신과 같은 이들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1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예언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집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혜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에 대한 그의 마지막 예언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에 넘어 전해진 예언의 말씀들,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울리는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영적 스승이 보았던 미래의 모습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가 예견했던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스승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도 항상 예언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고 결국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예언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가록, 그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책에는 2018년과 2025년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던 그 해에 태어난 정가록은 평생을 깊은 수행과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6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편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그는 이 해를 큰 변화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부터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2025년에 찾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정가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올해 초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정가록이 예언했던 그 징조들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버린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화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올해 들어 주변에서 일어난 특별한 변화나 징조를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가 정가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과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가록의 특별한 영적 여정과 그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한양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정가록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통찰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무앗대살은 이 아이의 눈에는 1000년의 시간이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조선의 미래,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까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강산 깊숙한 곳에서 보낸 20년의 수행, 그곳에서 그는 불교의 예지, 도교의 순환적 시간관, 그리고 유교의 통치 철학을 하나로 아우르는 독특한 세계관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깊은 철학적 통찰과 정치적 지혜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정가록은 권력과 정치를 하늘의 순환적 원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이끌 줄 아는 자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지배층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즉위를 미리 알린 것을 시작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과 그 이후의 혼란까지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있으나 그의 자손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도 15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동쪽 바다를 건너온 무리들이 땀을 유린할 것이라는 구절은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비극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현대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경제 발전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역사 교과서를 미리 쓴 것 같은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확성 때문에 정가록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격변기나 사회적 위기 때마다 그의 예언서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을사년에 맞이한 우리에게 그의 마지막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올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언.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술년이 오면 큰 결이 떨어지고 새로운 결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7년간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가록이 남긴 이 신비로운 구절은 2018년에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를 아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든 정치적 지진, 강력했던 세력의 몰락, 새로운 질서의 부사, 마치 영적 스승이 우리 앞에 앉아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예언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오래된 질서가 무너질 것. 이 구절은 2018년의 격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 마치 그 해의 신문 헤드라인을 보는 것 같은 정확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새로운 별의 등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이 보낸 자가 나타나 혼란스러운 땅을 다스릴 것이란 구절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닌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18년의 한반도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녹기 시작했고 세계는 놀란 눈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대립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를 봄날의 해빙처럼 오래된 갈등이 녹아내리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적인 표현은 그 시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이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새들이 떠오르며 많은 이들이 환호할 것이나 곧 시련의 구름이 몰려올 것이란 예언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전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2018년 이후 한반도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과 마주했습니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가록이 말한 시련의 구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더욱 큰 운명적 전환점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2018년부터 시작된 변화가 정확히 7년간 지속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정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입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7년 전 정가록이 예견했던 대전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산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에 지금까지 아무도 그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을사년에 이르러 모든 재물이 한 곳으로 모이리다. 그러나 그 재물의 행방이 미심을 뒤흔들 것이니 정가록의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국부 집중 현상,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 외국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예견했던 재물의 집중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가록은 요미 구슬을 물고 하늘로 오르려 하나 그 구슬이 누구의 것인지 묻는 소리가 땅을 울릴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이 성공이 새로운 보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재물이 모이면 시기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요
바다 건너 강대국들이 우리의 부를 노리게 되리다.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제 무역 갈등과 경제 패권 다툼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 모든 보전 속에서 한국 경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가롭은 이런 상황을 작은 나라가 큰 바다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현상,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말한 재물의 집중이 가져올 시련입니다. 그러나 정가록은 이 위기 속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인 재물이 다시 흩어져 백성에게로 돌아갈 때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리리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부사,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등장,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이 모든 변화다 정가록이 예언한 재물의 재분배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정가록의 마지막 예언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을사년의 경제적 혼란이 결국 새로운 형태의 부의 분배 시스템을 탄생시킬 것이라 이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늘이 택한 이들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05년 을사년, 그리고 2025년 을사년, 시간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다시 그 운명의 해로 이끌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 대한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맞이했습니다. 을사능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정가록은 이미 이 비극을 예견했습니다. 을사년에 나라의 주권이 흔들릴 것이요, 백성들은 통곡할 것이나 이를 막을 힘이 없으리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을사능력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배신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가록은 이를 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맞이한 을사년,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를 전합니다. 을사의 해가 다시 돌아올 때 옛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늘이 시험할 것이다. 이번 을사년은 1905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가록은 바로 이 번영의 시기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강해진 나라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이요, 안으로는 분열하고 밖으로는 고립될 것이니 이 예언은 마치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국내 갈등의 심화, 주변국과의 외교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1905년과 2025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정가록이 말한 시험의 시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교훈을 기억하는 자들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쓰라린 교훈을 배웠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급격한 변화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시험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정가록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을사년의 시험에 대해 경고한 또 다른 영적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고 우리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호선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을사년의 봄, 한반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며 이는 정가록이 예언한 그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수백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살았던 두 영적 스승의 예언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남사고 선생 역시 을사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오래된 권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구절은 정가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차천자 예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을사년에 금이 쌓이고 흩어지며 백성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구절, 이는 정가록이 말한 국가, 재산의 집중과 분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예언이 서로를 보완하고 확인하며 2025년 을사년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자들이 모두 정치와 영성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영적 깨달음 없는 권력은 백성을 해치는 칼이 될 것이라는 보호선사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나타난 징조들, 1월 첫째 주에 일어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둘째 주에 예상치 못한 외교적 파동, 셋째 주의 사회적 혼란, 이 모든 것이 예언 속 징조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예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 예상치 못한 강대국들의 움직임, 이는 정가록과 다른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현상입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거진 새로운 형태의 저하, 기성세대의 가치관 변화, 이 모든 것이 예언 속에서 언급된 미심의 대절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우선사는 이런 변화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며 이는 천년의 태평성들의 여는 시작이 되리라. 이 말은 정가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수백 년 전 여러 영적 스승들이 예견했던 그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이끌어갈 주체는 바로 깨어있는 백성들이라고. 정가록의 예언은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닌 백성들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깨어있는 백성들의 손에서 시작되리라.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을사년 초입인 지금 우리는 이미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일어난 전국적인 움직임은 정가록이 말한 깨어있는 백성들의 힘을 보여주는 반적인 예시였습니다. 권력은 물처럼 흐르는 것, 백성의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흘러가리라. 정가록의 이 예언은 민심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시기에 이 말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정가록은 이래 모래알이 모여 산을 이루는 것과 같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시련의 해가 아닙니다. 정가록은 이 해를 백성들의 힘이 꼽히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시기는 새로운 부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변화의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동요, 사회 구조의 재편, 국제 질서의 변화, 이 모든 것 속에서 백성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올해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재물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봄에 있을 권력의 이동, 그리고 마지막은 가을에 있을 미심의 대전환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정가록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00명을 깨우고 1000명의 깨달음이 나라를 바꾸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가록은 백성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시련도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운명은 선택하는 자의 것이니 가슴 깊이 울립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 선택의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정가록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 속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 걸을 때 어둠은 빛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리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을사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2025년, 기해년의 한반도,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영적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겨마뮤록의 예언이 밝혀졌습니다. 남사고 선생의 예언과 중국 당나라의 추배도, 그리고 서양의 대예언가 무돌프 슈타이너까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예언가들이 모두 동일한 시기와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 속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해년이 다가올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반도일까요? 왜 2025년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예언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예언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함께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예언가의 목소리가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죠. 젊은 시절의 남사골은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28살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40일간의 깊은 영상 끝에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죠.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까지 그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습니다. 마을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들이 남사고의 예언서를 들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의 영적 지혜는 우리 민족의 힘이 되어왔죠.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그의 예언을 간직한 사당과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남사고가 평생에 걸쳐 가장 강조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기해년에 관한 것이죠. 겨바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해년 봄, 깊은 산속 감춰진 곳에서 성인이 모습을 드러내리다. 그는 세상의 혼돈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물질의 탐욕에 빠진 인류를 깨우고 영혼의 빛을 되찾게 하리다. 이 시기에 대해 남사골은 세 가지 중요한 징조를 남겼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영적 가치를 잃어갈 때. 둘째, 자연이 크게 요동치며 이상기후가 빈번해질 때. 셋째,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새로운 질서를 갈망할 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징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사고는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영적 정화의 때라고 불렀죠.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예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말세에 이르러 큰 별이 동쪽 하늘에서 빛나고 성인이 그 빛을 따라 나타나리다. 그때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동학의 최재우 선생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기해년이 오면 하늘의 이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성인의 가르침의 들불처럼 퍼져나가 인류의 마음을 밝히리다. 지난달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 특이한 천체 현상,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남사고가 말한 그 성인,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 당신의 삶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망, 그 내면의 목소리, 혹시 이것이 남사고가 말한 변화의 시작은 아닐까요?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중국 당나라의 신비로운 예언서 추배돌은 남사고의 예언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추배도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1400년 전 당나라의 고승이 남긴 이 신비로운 예언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현종시대, 한 수행자가 49일간의 명상 끝에 바른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이렇게 적었죠. 천지가 크게 변하는 시기가 올 것이니 동방의 반도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르리다. 하늘의 별들이 춤추듯 움직이고 땅의 기온이 크게 요동칠 때 성인이 나타나 세상을 하나로 이어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가 본 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쪽 하늘에서 일어난 특이한 천체 현상은 추배도가 예언한 첫 번째 징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추배도는 이 시기를 대각성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인류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을 겪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시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배도가 예언한 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지식을 아우르는 자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리다. 그의 가르침은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하여 퍼져나가리니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추배도는 이 성인이 나타날 장소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그곳은 아침의 나라이며 평화의 땅이리다. 그곳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올라온 세상을 비추리다. 추배도는 이 성인의 출현절에 나타날 7가지 징조도 남겼습니다. 그중 5가지가 이미 현실이 되었죠. 첫째, 하늘이 울부짖듯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때가 있으리다. 셋째, 새로 만든 새가 하늘에 메우리다. 넷째, 사람들이 손바닥 크기의 거울로 세상을 들여다보리다. 다섯째, 젊은이들이 어른을 뛰어넘는 지혜를 갖게 되리다. 남은 2가지 징조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은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화합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추베도가 말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아닐까요? 추베도는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날 특별한 자연현상도 예언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지고 바다가 들끓는 듯한 현상이 있으리다. 지난 몇 개월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유성우와 해저, 화산 활동. 이건 역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남사고의 예언과 추베도의 예언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예언 모두 2025년 기해년을 지목하고 한반도를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로 꼽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예언서가 모두 같은 징조들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천체의 변화, 자연의 격변, 그리고 인류의 영적 각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일치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일상에서 느끼는 이 변화의 물결, 혹시 이것이 1400년 전 그 수행자가 본 미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서양의 위대한 예언가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예견했을까요? 서양에서도 놀라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영적 스승 루돌프 슈타이너가 남긴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말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인류는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빛은 동방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는 평생을 인류의 영적 진화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서양의 과학적 사고와 동양의 영적 지혜를 모두 깊이 이해했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질 문명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극동의 한 민족이 새로운 영적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과학과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 변화의 시기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1924년 그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죠. 100년 후 인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질주의의 늪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 각성을 통해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가 말한 바로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에 나타날 세 가지 현상도 예언했습니다. 첫째, 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의식이 확장될 것이다. 둘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셋째, 동양의 영성과 서양의 과학이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의식은 확장되고 있고 기후 위기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명상과 과학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슈타이너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영적 지도자는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두 이해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분단된 땅에서 나타나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슈타이너의 예언은 남사고의 격암위로 당나라의 추베도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슈타이너는 이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세계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때 동방의 지혜가 서방의 과학과 만나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움직임들. 슈타이너의 마지막 강연에서 언급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각성의 징조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남사고와 추베도의 예언과 놀라운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예언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듭니다. 동양의 남사고, 추베도, 서양의 슈타이너.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바로 한반도의 역할입니다. 벼바미록은 말합니다. 기해년 봄, 새로운 빛이 동방에서 솟아오르리다. 추베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서 성인이 나타나리라고 했고, 슈타이너는 분단된 땅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진 이 시기, 한반도는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중심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 올해 들어 더욱 빈번해진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은 예언가들이 말한 정화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남사고는 이래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세워지는 시기라 표현했고, 슈타이너는 의식 진화의 필연적 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물질주의의 한계도 이제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명삼을 배우고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타이너가 예언한 물질과 정신의 새로운 균형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세계 영성 컨퍼런스는 이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과학자, 종교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했습니다. 추베도가 예언한 동서양의 지혜가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징조들입니다. 이상기후, 전염병의 확산, 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류의 영적 각성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인류 공품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자 추베도가 말한 만방이 하나 되는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통일,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이 모든 대립을 조화롭게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남사고, 추베도, 슈타이너,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조화와 통합의 지혜를 가진 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지혜를 융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 과학과 영성을 결합한 치유 프로그램,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문화 운동,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예언들이 마침내 하나로 모여 우리 시대의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다 사라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빛은 지금 이 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들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주디와 패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격암유록이 쓰여진 지 정확히 450년. 이 숫자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남사골은 조선 선조 때 이 예언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450년이 지난 2025년 기해년,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격암유록에는 9갑자가 지나면 성인이 나타나리라는 구절이 있죠. 한 갑자는 60년, 그러니까 정확히 45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베도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쓰여진 이 예언서는 정확히 1400년의 시가를 뛰어넘어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베도는 28번째 달이 차오를 때라고 했는데 음력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2025년 1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400이라는 숫자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것은 체과 이해고, 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들의 결합입니다. 추베도의 저자는 이 시기가 바로 천지의 조화가 완성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예언은 또 다른 차원의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바로 그 해의 70년 후 공산주의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1987년 소련은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자 이 70년의 주길은 계속됩니다. 1987년에서 다시 35년, 그 절반의 시간이 지난 2025년, 슈타이너는 인류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의 연결고리를 보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격암유록의 450년, 추베도의 1400년, 슈타이너의 70년과 35년, 이 모든 예언의 시간이 2025년으로 수렴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예언이 교차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1월의 하늘에서 관측된 특이한 천체 현상도 이러한 시기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많은 예언이 한 시점을 지목한 적이 있었을까요? 더구나 이 예언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대전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예언가들이 말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들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언가들이 말했던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질서의 대변환을 보십시오. 오랜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새로운 협력 체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패권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겨바미록이 예언한 동방의 등불이 세계를 비추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연계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전례 없는 기상현상들, 남반구의 폭염, 북반구의 이상 한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가뭄이 전 지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베돌은 이런 자연현상을 천지가 새롭게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각성 현상입니다. 대기업들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영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 서울에서 열린 세계 영성 포럼에는 전례 없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과학자, 종교인,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논의했죠. 슈타이너가 예언한 과학과 영성의 융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도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관측된 특이한 천체 현상들, 새로운 혜성의 출현, 전례 없는 유성호, 그리고 독특한 별자리의 배열까지. 이는 정감록이 예언한 하늘의 조화가 땅의 변화를 알리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천문학자들도 이러한 현상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간 이런 천체 현상의 조합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들이 예견한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들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변화, 자연현상, 영적 각성,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예언과 징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제 모든 예언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남사고, 추베도, 슈타이너,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이들의 메시지가 하나로 모여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그 성인, 그 변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나요? 물질적인 것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바로 예언가들이 말한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가짜의 자리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가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가 빛으로 뒤덮이고 세상이 뒤흔들릴 것이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정가록의 마지막 예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5년, 우리 한반도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허운 스님의 고대 예언과 일치하는 이 예언의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운명과 직결된 예언의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예언의 진실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검은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가록이 예견한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월 들어 급격히 고조된 동북아 긴장 관계,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기후 벼락까지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말씀하신 검은 바람의 징후입니다. 이 바람은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마치 활시위가 최대로 당겨진 순간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긴장감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정가록은 이 순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견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예기치 못한 외교적 격변, 갑작스러운 기술 혁신의 돌파구,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 이 모든 현상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가록은 이 검은 바람 뒤에 찾아올 빛에 대해 더욱 놀라운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희망이나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변화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빛의 첫 번째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의식의 물결,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 정가록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검은 바람이 극에 달했을 때 동방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 빛은 처음에는 미약하나 점차 강력해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빛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발견된 획기적인 연구 결과대, 예술계의 새로운 문화적 혁신,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집단 의식의 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사회적 혁신을 넘어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진화를 이끌 것입니다. 검은 바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수많은 위기와 변화의 순간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더욱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남긴 예언들은 이 순환의 진리를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순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반도는 매 시기 큰 변화를 겪을 때마다 놀라운 보약을 이뤄냈습니다. 임진왜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그 순간 민중의 힘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으며 백성들의 단결된 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역사적 순환점에 서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은 이미 이 순간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물이 흐르고 난 뒤 새로운 산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묘청 선사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년에 한 번 오는 변화의 물결이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물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증산 선생님의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상이 크게 출렁이는 때가 오면 동방의 등불이 세계를 비추리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들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대, 예상치 못했던 외교적 진전,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식 변화는 과거 예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문화가 더욱 찬란히 꽃피었듯이, 한국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듯이 2025년의 이 변화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이를 극복한 역사가 있고 이를 예견한 예언이 있으며 이를 이뤄낼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말씀하신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말하는 이 시기,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초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 러시아의 예상치 못한 제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담, 모스크바의 전격적인 외교 제안, 워싱턴의 새로운 대북 정책까지 모든 강대국의 시선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크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평양과 서울 사이에 오가고 있는 비공식 대화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둥이 오를 때 침묵이 깨어질 것이다. 이 예언적 말씀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들려온 기이한 천둥 소리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하나 된 미래운동,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모임,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화 이니셔티브까지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평행예술달의 비공개 서울 방문설, 남북과학기술 협력단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통일기도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시민단체들의 평화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통일 후 사회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가록은 큰 변화 앞에서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혼란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 대립, 경제적 불화, 이 모든 것이 변화의 진통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분달을 겪으며 우리 민족은 내면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비록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이 변화를 위해 천천히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지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운명과 맞닿아 있을까요?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정가록은 이에 대해 뜻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해준 길이 아닌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초 서울의 한 절에서 열린 새 기도회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든 영적 각성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명상 모임, 전통 수행 프로그램의 부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영성 강좌의 인기,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정가록이 예견한 민족적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산의 한 청년은 최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진통이에요.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승화시켜야 해요. 강원도 산자락의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이 시기는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서울 도심의 명상센터들은 연일 만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 성공 너머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한 깊은 통찰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의 말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난 자들이 모여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각종 영성 모임과 명상 프로그램 참가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영적 체험과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가록은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깨달음이 집단의 의식으로 확장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확장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새해 맞이 명상회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영성의 깨어남은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또는 아니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의 물결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남이 세계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히말라야의 한 수행자가 전한 메시지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동방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동방의 빛이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티베트의 고대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반도에서 싹틀 때 세상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는 정가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세계 각지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반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새벽 명상에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남미의 샤먼들은 우리의 변화를 자신들의 예언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세계 영성 지도자 협의회는 서울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이 전 인류의 의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변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대 사이에서 한국의 전통 수행법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명상센터에서는 한국의 영성 문화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정가록은 이런 세계적 변화도 예견했습니다. 물결이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유럽의 한 영성가는 최근 이런 풍차를 전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영적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한반도 평화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상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의 강요나 계획이 아닌 순수한 영적 깨달음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고대 예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장이 동방에서 열릴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 족장은 최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평양 너머에서 오는 새로운 기온이 느껴집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이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에서 언급된 날짜와 수치들이 지금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정가록이 예견한 대로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12월에 예상치 못한 외교적 격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자연계의 특이한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월,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를 계시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지난 3주간 일어난 일들은 그의 예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70년 주기의 법칙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0년 세계적 혼란, 그리고 다시 5년이 흐른 지금,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천문학적 현상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달 초 관측된 특이한 별자리 배열, 다가오는 2월의 개기의 시, 그리고 3월에 예정된 행성 직렬 현상까지 고대로부터 이러한 천체 현상은 큰 변화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가록은 이런 천문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춤을 출 때 땅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관측되는 천문 현상들은 수백 년 만의 특별한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풍수지리적 관점에서도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기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찰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에서 특이한 자연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고대 역학설은 이런 시기를 천지개벽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정가록이 예견한 시기와 현재의 천문 현상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의 달력입니다. 음력과 양력의 특별한 조화, 24절기와 별자리의 독특한 배열이 모두 정가록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도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천체 현상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현상이 정가록이 언급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날짜들이 이제야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된 시간표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춘분이 다가오면서 하늘의 움직임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가록의 예언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반입니다. 정가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희망과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절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특별한 시기의 증인이자 주역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정가록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